영어를 찾아주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영월의 전통적 먹거리 중에 하나인 송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송어, 여러분들 송어가 민물고기인 줄 알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 사실은 송어하고 연어하고 산천어 이것은 다 바다물고기였습니다. 그 바다물고기를 우리나라가 먹거리가 없을 때 1970년대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사실은 강원도 화천에서 가장 먼저 이 송어 양식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화천 산천어 축제라고 하는 유명한 축제가 있지요. 시작은 화천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화천에서 성공을 거두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송어는 물의 온도가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상당한 북쪽에 있는 화천에서 양식을 하는데 왜 성공하지 못했을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사실은 1970년대 우리나라는 전기가 풍부한 그러한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 지하수가 넉넉한 곳이 송어, 산천어, 연어 이런 것들을 충분히 기를 수 있는 방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송어가 평창, 영월, 정선 쪽에 단양 이쪽에 유명한 이유가 특히 이제 평창과 영월이 유명한 이유가 자연적 동굴이 많다는 것이지요. 연평균 수온이 15도에서 16도 정도를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화천에서 겨울에서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만 여름철에 그 동굴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지하수를 지금은 전기로 인해서 지하수를 많이 끌어낼 수 있습니다만 그 당시는 그게 어려웠던 것이죠. 한 예를 들어서 평창에 그 미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이곳이 미탄인데 아마 어쩌면은 대한민국에서 송어장의 분포도가 가장 많은 곳일 거라고 봅니다. 여기 보시면 지도상으로 제가 보여드립니다만 이 송어장이 얼만큼 많은지는요. 여기 보시면 자 이게 다 송어장입니다. 수산 횟집 뭐 여기도 송어장 여기 다 보시는 것이 다 송어장입니다. 그 이유를 한번 보시면 참 재미납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물이 흐르죠. 물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지나면 물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강물이 말라 있죠. 근데 물이 흐르지 않아요.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면 흐를까? 웬만한 봄 가을에서는 물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좀 보시면 여기는 말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물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 사이에 어떤 강이 있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바닥이 물이 없었는데 어느 시점에 가면 물이 이렇게 생깁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물이 안 보여요. 예, 물이 바짝 마른 이 강물이 지나가다가 또 어느 순간에 가면 강물이 또 흥건히 많이 보입니다. 바로 이 미탄 지역에서 우리는 그걸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루에 또 강물이 보이죠. 이렇게 용촌스라고 그럴까요? 이제 땅으로 스며들었다가 중간에서 다시 튀어나오는 것이죠. 동굴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영월 동강에 댐을 만들려고 많은 아마 그 당시가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만 동강댐을 만들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반대의 원인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자연적 조건을 물에 수정할 것이냐? 또 한편에서는 이렇게 막았을 때 우리가 모르는 동굴에 의해서 어떤 현상에서 물이 엉뚱한 곳으로 엄청난 양이 나오면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러한 논쟁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평창, 영월, 정선 이 인근 지역은 동굴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하로 물이 스며들어서 어느 지역에서 물이 나오기 때문에 엄청난 물의 양이 땅에서 올라오죠. 그렇기 때문에 연중 물의 온도가 일정한 그것도 물의 양이 풍부한 어떤 그런 곳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화천에서는 그 송호 양식을 성공할 수 없었고 이 평창 영월 정선 이쪽에서 그 성공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정선도 보면 정말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걸 말씀드립니다. 정선에 큰 하천이 아닌데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보십시오. 송호 양식장이 이렇게 강변에 많이 몰려 있어요. 사실 정확하게 제기 모릅니다만 그 송호 양식장이 어떤 문제로 인해 가지고 사료와 관련된 문제 때문에 언제 한번 큰 문제가 생겨서 많이 좀 사라진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부분 남아 있는 그런 양식장들은 이렇게 평창, 영월, 정선에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영월에서 양식장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여기 문곡 양식장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문곡에 여기 가시면 이 강바닥이 이렇게 말라 있죠. 거의 물이 없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여기에는 큰 동굴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지하수를 전기로 인해서 끌어올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시원한 물들이 연중 여기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양식장들이 지하수를 이용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양식장들이 있는 것이죠. 수온 15도, 16도 이 정도가 봄, 여름, 가을, 겨울 거의 연중 비슷한 온도로 많은 물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강원도 영월에서 이 양식장이 가장 오래됐습니다. 추후에 이런 것들이 생겼지만 이렇게 정말 오래된 양식장이 이곳입니다. 하지만 업체들의 어떤 송호 양식하는 분들의 어떤 그걸 위해서 제가 업체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영월 문곡에 가시면 한 서너 군데에 이렇게 송호장 횟집을 바로 드실 수가 있고요. 또 영월 그 고시굴의 하동 인근으로 오시면 옥동 그 송호 양식장 또 그 와석 송호 양식장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오시면 제가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칠갑상어도 은근히 많았습니다. 여기에 칠갑상어 드시는 분들도 이곳에서 많이 이제 출하가 된다고 합니다. 또 와석 송호장이라고 이곳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또 송호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송호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영월에 오시면 특히 이제 그 영월이나 평창 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사실은 수온의 온도를 맞추기 어려워서 송호하면 웬만하면 추운 계절에 먹는 음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왜 그러냐면 15도, 16도를 맞추기 어렵다 보니까 여름에 이제 물이 찬 곳이 대부분 가을, 늦가을에서부터 초봄까지다 보니까 이제 타 지역에서는 송어를 추울 때 드신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평창이나 영월 지역에 오시면 여름에 물의 수온이 16도 이 정도 수준에 이르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여름에 오셔도 송어회를 정말 쫄깃쫄깃한 맛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송어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는 것은 저의 젊은 시절 이 송어장에서 치어들이 빠져나와서 지금은 이렇게 잘 정비된 하수 종말 처리장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곳에서 족대, 반두라 그러죠. 이 탈출되어 있는 송어를 이렇게 막 떠서 잡아서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천에 치어들이 방류가 되어서
여기서 낚시를 즐긴 경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잘 비벼 드시고 적절한 콩가루와 된장을 잘 섞어서 비비신다면 정말 맛있는 송어회 또 매운탕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영월의 전통적 먹거리 중에 오늘은 송어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